시니어 캐슬.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겠거니 생각하시겠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건물에 30대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름 뒤에 숨겨진 아주 기묘한 부동산 퍼즐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현상을 둘러싼 두 가지 큰 오해의 벽을 허물어 볼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 건물의 진짜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런 다음 왜 하필 지금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사례가 우리 도시 주거의 미래에 대해 어떤 큰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곳은 바로 시니어 캐슬 클라시언. 이름하고 실제 구매자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법적으로 노유자 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 시설로 딱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왜 젊은 전문직 종사자나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첫 번째 미스터리의 열쇠는 바로 나이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생긴 가장 큰 오해를 한번 정면으로 깨부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딱 떼보면요, 이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이 단어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거든요. 여긴 어르신들만 사는 곳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진짜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2008년 8월 4일, 이 날짜 이전에 허가받은 특정 노인복지주택에 한해서는요, 노인복지법에 아주 까다로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별조항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법적 예외, 이게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2008년의 예외 조항 하나 덕분에 시니어 캐슬은 이름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이라는 족수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겁니다. 소유하는 사람 나이도 상관없고 세들어 사는 사람 나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 사고 팔 수 있고 누구에게나 세를 줄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강점이 된 셈입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고요. 이제 두 번째 오해, 바로 크기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건 서류상 숫자만 보면요, 이 집이 되게 작고 비싸 보이기만 하거든요. 자, 서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 내가 실제로 쓰는 전용 면적은 10.4평이거든요. 근데 돈 내는 공급 면적은 22.2평이에요. 2배가 넘죠. 대부분 여기서 아니, 10평짜리 집을 22평 가격에 사라는 거야? 하고 그냥 창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숫자의 착시를 깨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발로 뛰는 거죠. 원본 자료의 분석가처럼 평면도를 꼼꼼히 보고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서류에는 안 잡히는 공간, 바로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진짜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2.9평. 숨어있던 서비스 면적 약 2.5평을 더하니까 서류상 10.4평이었던 집이 실제로는 거의 10평에 가까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10평짜리 원룸이 아니라 13평짜리 소형 아파트로 체급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근데 아직도 공용 면적이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남는 공용 면적은 그냥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헬스장, 라운지, 식당, 심지어 의무실 같은 건물 안의 모든 편의시설, 그 인프라를 내가 함께 소유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 큰 오해를 다 풀었죠? 그랬더니 이 건물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점을 교묘하게 합쳐놓은 아주 특별한 하이브리드 자산이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올 겁니다. 왼쪽이 시니어 캐슬, 오른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규제 덩어리, 진짜 실버타운이에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소유권은 물론이고 매달 수백만 원씩 내야 하는 의무 비용 같은 제약이 여기엔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산인 셈이죠.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산의 진짜 힘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 따지는 주택수 계산에서 빠질 수가 있고요. 덕분에 까다로운 대출 규제나 세금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 주거와 투자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규제 시장의 틈새를 파고드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건이 특별한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왜 많고 많은 곳 중에 지금 바로 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건물이 주목받는 걸까요?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입지와 타이밍의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걸 말해주죠. 바로 옆에 은평구청, 소방서, 경찰서, 핵심 관공서가 다 모여 있어요. 이건 그냥 살기 편하다를 넘어서 이 지역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은평구는요, 지금 말 그대로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용한 동네가 아니에요. 신축 아파트가 서울 평균 분양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고요. 곧 개통될 GTX A 노선으로 강남까지 가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 싶네요. 가격을 보면 이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0억을 넘고 바로 이 은평구 신축도 11억을 돌파한 상황에서 시니어 캐슬은 경매 시장에서 6억에서 7억 원대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의 핵심 인프라를 서울 평균가의 절반 이하로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가치를 찾아낸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건 그냥 건물 하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주거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그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집이란 뭘까요? 꼭 아파트여야만 할까요? 어쩌면 법적 용도와 실제 쓰임새가 다른 이런 하이브리드 자산의 등장은 복잡한 규제와 비싼 집값 속에서 우리가 집이라는 고정관념의 라벨을 떼고 그 본질을 봐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래의 기회는 이렇게 이름표 바로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